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투적인 석줄 사과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나는 당신과 신분이 다른 특권 계급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고서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서 서민 비하 발언을 시작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자녀 의혹으로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뭐 어느 정도 저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좀 설명은 좀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변창흠 후보자의 딸이 한 이 입시 설명회에서요, 본인이 이제 예일대에 간 그 경위를 이야기하면서 2009년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인턴으로 일한 것을 기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 모집 공고에 보면 인턴 활동 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 자격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변창흠 후보자의 딸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국립중앙박물관 기록에도 이 변창흠 후보자의 딸은 인턴을 했다고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 후보자 측은 미국에선 이런 단기 무료 봉사도 인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서 본인의 딸이 해당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인턴을 한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하는 단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위원도 잘 알겠지만 저도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인턴은 보통 급여를 지급하는 그러한 직위를 우리가 인턴으로 표현하지, 영어로 저는 인턴이라는 단어를 이 발렌티어라는 자원봉사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제가 관련해서 미국 비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 비자 중에요, 인턴 비자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인턴 비자를 받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대학생, 재학생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의 학생일 때 인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턴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명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조차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이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 후보자 측에서 이거는 그냥 단기 무료 봉사도 우리가 인턴으로 말하는 게 미국의 관례라고 말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요. 고등학생 신분 혹은 뭐 대학생 이 좀 인턴 이걸 뭐 야당에서 이제 허위 인턴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근데 아빠 찬스 의혹은 왜 나온 거예요? 이것과는 앞서 얘기했던 그 국립중앙박물관과 인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정의시민연대하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이력이 본인이 이제 2008년도에 고등학교 입시 당시 제출한 학업기획서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변창 후보자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센터장을 했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한 건가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거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같은 경우는 어머니 되시는 분이니까 변창흠 후보자의 아내가 여기에 이제 이사장과 친밀한 관계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봉사활동이 누구나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선발 과정이 있었던 건지 일단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턴하고 또 다르잖아요. 봉사활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두 재단에서, 이 두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받아서 신청하는 대로 그냥 선착순으로 뽑아서 한다든지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냐 아니냐의 문제는 봉사활동 인턴과 다르게 뭐 보수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시간 내서 봉사활동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경쟁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봉사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뽑았고 봉사할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선발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서 그게 정말 이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그렇죠. 그걸 따져봐서 이거는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빠와 뭐 엄마 뭐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인 채용 의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3년 전 SH 사장 재임 시절 변창흠 후보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변창흠 시장 사장 취임하시고 네. 외부로부터 1급 직원 몇 명 영입했습니까? 총 9명. 9명 했죠. 기억납니다. 역대 SH공사 사장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1급 최고 간부를 영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 동문 내지 또 학교 제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박 시장 라인을 만든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신 거지. 딸 인턴 논란 그리고 아빠 찬스 논란 말고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그 본질적인 의혹 아니냐라는 게 변창흠 후보자의 동문과 지인들이 외부 공모에서 1번 지원자였다라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좀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변창흠 후보자의 이걸 쭉 들어보니까 많이 연상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참 많이 연상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밟아갈까? 참 그런 데 대한 참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데 더군다나 이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울주택공사,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 LH, SH 여기 사장을 연임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본인이 임명해서 그동안은 개방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방직을 하고 난 다음에 뽑은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보니까 다 자기 대학원 뭐 선후배라든지 또 연구원이라든지 즉 인적인 인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실력 있는 사람들 뽑아놓고 보니까 다 또 그런 사람이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 실력 있는 사람들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외부 공모라는 게 이제 제일 먼저 일본으로 공모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확률학적으로. 왜 그러냐? 이미 본인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뭘 모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내락을 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접수시키죠. 뒤늦게 가서 이거 해볼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모두가 보면 이렇게 자기와 인맥, 학맥으로 연결된 분들이 많이 채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의 자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원서도 써내고 여러 가지로 이 자격증 따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단지 이 변창흠 후보자와 같은 학교, 같은 대학원 뭐 등등 다녔다는 이유로 어쩌면 됐다라고 한다라면 과연 이게 공정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부동산 때문에 정말 매일같이 정말 이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자녀 문제, 지금 채용 문제 이런 데서 보면 하나도 지금 공정한 게 없는 분을 과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가 임명하는 걸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제가 뭐 딴질 걸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 뭐 변창흠 후보자의 지인 동문이 아니고 이 SH 고위직에 가장 적합한, 가장 전문성 있는 인사라면 이게 뭐 사실 법의 테두리에서는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적합한 분 뽑았는데 알고 보니 또 내 학교 동문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숫자 중에서 어느 정도 많은 것인지 또 과연 그분이 그러면 그 분야에 정말 1인자인 것인지는 아마 내부 분들이 잘 알 겁니다. 뭐 그래서 야당에서는 52명 중에 18명이 변창흠 후보자 인맥, 학맥으로 얽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좀 많은데 정리를 하자면 뭐 가족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 지인 채용 의혹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절에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체납되고 압류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분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중과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이 좀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이준석 의원님. 글쎄요, 이게 오히려 앞서에 있었던 본질과는 좀 다른데 그럼에도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 냈는데 근데 압류 통보만 무려 5차례를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도 있고 환경개선 부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험료는 또 제때 냈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안 그러면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적으로 공과금에 해당하거나 세금에 해당하는 것들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납세의 의무라는 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일 테고 저희가 이제 병역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납세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를 했겠지만은 어제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그러면은 사실 이 국토부가 관장하는 영역 중에 보면은 결국 주택정책이나 토지정책 중에 보면은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조세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될 예정인데 네. 그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야 니네 장관도 이런 거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권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당시 야당 시절에 라면만 먹어도 장관 자르라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다른 흠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일 텐데 그 말하면서 얼마나 낯이 간지럽겠습니까? 그 이준석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땐 지금 이 정도면 낙마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민주당 기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라면만 먹어도 원래 사퇴해야 되니까요. 라면 얘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아니, 전 너무 충격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장관을 그 바쁜 업무 하다가 라면 자기가 먹겠다는 것도 남이 권유해서 먹는 거에다 대고 그걸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사퇴를 시킵니까? 알겠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장관 후보자, 장관, 국무위원들 판단해야 된다. 알겠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변창 후보자 논란이 이런 뭐 딸 논란이라든지 혹은 이 자동차세 체납 얘기까지 그 전에는 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서 서민 비하 발언으로 이 애초에 논란이 제일 시작이 됐었는데 이 해당 관계자들에게 변창 후보자가 만남 요청했는데 이게 좀 거절당했다면서요? 네,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에 변창 후보자가 만나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만나자는 요구를 이 교통공사 노조 측에서는 거부했다고 하고요. 또 괜히 유족들에게 찾아가서 부담 주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는데 사실 우리가 진심이라는 건 이 발언이 어떤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했어야 그게 진심인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적 비판을 받고 나서 본인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이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을 만나고 유족들을 찾아가서 사죄하는 것이 과연 진심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일단 이 교통공사 노조에서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만 변창흠 지명자가 혹시라도 이 청문회를 돌파하기 위해서 구의역 김군의 유족을 무리하게 찾아가지 않을까.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유족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본인들이 사과를 해주기 싫은데도 사과를 받아주기 싫은데도 받아줘야만 장관이 임명될 것처럼 그 부담을 떠안게 되면 아들이 정말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간 것도 슬픈데 그 부담까지 유족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 변창흠 후보자가 진정으로 과거 이 구의역 김군에 대한 발언들 사과하고 싶다면 장관에서 자신 사퇴한 다음에 이 교통공사 노조를 찾거나 유족을 찾아가서 사과의 뜻을 표한다면 이분들도 아마 만나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나겠다는 건 나 장관 되기 위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서요. 혹여라도 후보자 측에서 이 구의역 김군의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서민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과를 했고 상습 체납 관련해서도 당시 지급기한이 업무상 바쁜 연말이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압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내일 청문회 때도 뭐 이런 얘기들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전날까지 이런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오늘 정의당에서도 변창흠 후보자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토록 상투적인 석줄 사과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시대착오적인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리사욕에 남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토록 삐뚤어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처하는 후보자와 집권 여당의 자세는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심상정 의원은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된다라고 좀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정도면 정의당에서도 사실상 지명 처리하라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네, 고향에 들어기 전에 먼저 아까 변창 후보자가 자기가 바빠서 이 압류 못 냈다 이야기하는데 저도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주차 위반 딱지 이 기일을 넘겨냈을 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위반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보니까 압류까지 나왔는데도 저렇게 몇 차례 나왔는데도 계속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그 내용 없을 정도로. 더군다나 공직을 하시는 분이 아니 저렇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정말 저걸 한두 번도 아니고 저걸 뻔히 안 냈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뭐 번화로 돌아가서 지금 심상정 의원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퇴출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 조건 단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해와 유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 이게 장관을 후보자 인정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저건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아니다. 기다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국민의 이해가 뭡니까? 뭐 국민이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다면 그럼 정의당은 그냥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해철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유족의 용서? 그럼 뭐 유족한테 가서 지금 사과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유족한테 이 문제를 떠넘기기입니까? 예. 정말 기하고 싶지도 않는 문제를 자꾸 장관 임명해서 유족들한테 자꾸 떠넘겨가서 그럼 유족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족들이 그 앞에서 그러면 당연히 장관 안 된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저는 전제 조건은 저는 왜 저걸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의당에서 이런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최 교수님, 다음 화면 좀 바뀔 텐데 이제 뭐 정의당 말고 여당에서는 일단 청문회와에서 어떤 이런 도덕적 흠결 말고 정책적 비전을 지켜보자라고 했고, 근데 야당에서는 안 물러나면 추가 폭로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야당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청문회는 일단 참석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청문회 참석 안 하는 것이 도리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 참석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청문회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거기서 하는 발언을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아무래도 참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청문회는 일단 반대하지만 참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이제 참여해서 변창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이제 변창 후보자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결국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가장 핵심 인물 바로 변창호 후보자일 텐데요. 청문회 내일입니다.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